네, 일상생활 기능 훈련 3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3분류를 먼저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3분류가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이 모듈에 따라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시간 이 모듈에 대해서 계속 되게 길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는 사실 이 모듈만 이해하시면 정말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듈만 이해하시면은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되게 적용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류는 여기 있죠. 그러면 다시 가보면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No, 아니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변 실수는 주 1회 이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로 갔다가 종이를 잡아보세요. 최소한의 인지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있는 거예요. 종이를 잡아요. 그럼 왔어요. 다시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물어봤더니 알아요. 그러면 장소 진압력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일로 오죠. 그럼 3분류입니다. 3분류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3분류는 신체 하, 인지상, 일상 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되게 신체 기능은 되게 안 좋으신데 이분은 인지 기능이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능 수준 분류가 3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이러진 않을 겁니다. 신체는 되게 안 좋고 와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인지 기능은 되게 좀 뛰어나게 좋다. 그런 분이 3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3분류를 보시면 1, 2분류와 동일하게 신체와 일상생활 활동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단지 인지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 항목을 중심으로 개발된 게 여기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분한테 나는 조금 더 다양한 걸 해주고 싶다. 나는 뭔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을 보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도 되고 저도 오늘 강의에서 여기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좀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침상 내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자세를 변경하고 위치를 바꾸고 침대, 휠체어, 베개, 쿠션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양원 선생님들을 뵐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체위 변경을 하거나 자세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일어났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났거나 그 모든 활동에서 되게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디를 잡냐? 바지를 잡죠. 바지랑 뒤에 이렇게 기저귀 또는 팬티 있는 부위를 뒤에서 이렇게 움켜잡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전 세계 어느 논문에서도 전 세계 어느 자료집에서도 전 세계 어느 매뉴얼 책에도 뒤에 바지를 잡아라, 팬티를 잡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전 참 되게 의문인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잡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가르친 분한테 물어봤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수급자분들의 바지나 팬티를 잡아서 뒷부분에 잡아서 올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선생님들 건강을 해치십니다.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되게 많은 힘드신 게 허리 통증, 어깨 통증인데 그 근간에 되게 큰 원인이 되는 거는 바지 뒤에 잡는다는 거는 내 힘으로 들어서 뽑아 올린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어느 책에서도 그렇게 실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 수급자분도 보통은 힘이 0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힘이 0인 경우도 드는 법이 좀 따로 있긴 하지만 오늘은 힘이 그 수급자분이 0인 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침상에서 보통 바닥에서 침상, 침상에서 바닥 이렇게 많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말이 조금 어렵죠. 이동 준비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침상 이동 이런 게 수급자분들 중에서 단순하게 노아나 치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침상에서 바닥에서 침상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누구냐? 노화를 갖고 있으면서 편마비신 분들, 즉 풍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렵죠.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 그분도요. 오른쪽 마비면 왼쪽 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왼쪽 마비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정말 온라인이 아니라 전 항상 오프라인이면은 이런 체위 변경하기, 이렇게 바닥에서 옮기기, 침상 이동하기 이거를 항상 저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불러서 항상 실습을 보여주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손에 체중을 싣고 그 수급자분들도 체중을 실어야 되고요. 무릎을 펴면서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건강한 손으로 난간 지지. 이게 핵심인 건데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아픈 쪽, 안 아픈 쪽 어디로 휠체어나 이런 게 진입돼야 되나요? 안 아픈 쪽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손으로 먼저 짚고 건강한 발을 옮기고 이걸 먼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수급자분들도 보통은 다 최소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뒤에 이렇게 바지를 잡아서 옮기는 것보단 수급자분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인지기능은 총 3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 이번 분류에서는 이전 분류와 다르게 인지기능이 상으로 올라갔죠. 인지기능이 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카드인데요. 이 숫자 카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게 어디서 처음에 개발된 이런 프로그램이냐면 이 숫자 따라 외우기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디지트 스팸 테스트라는 평가 도구가 있는데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한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2, 5, 4.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선생님들이 지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5, 4 정도는. 보통 사람은 7개 정도까지는 따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게 2, 5, 4. 제가 뭐라고 했죠? 2, 5, 4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잘해요. 그러면 숫자의 길이를 늘려주면 돼요. 근데 이분이 좀 못해요. 숫자의 길이를 줄여주면 돼요. 2, 5 이렇게. 근데 잘해요. 2, 5, 4, 8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게 디지트 스팸 테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평가 도구인데 이걸 변형한 겁니다. 근데 잘한다고 해서 7개를 넘어가지 마세요. 7개를 넘어가는 거는요. 어르신한테 하시는 적합한 그런 활동은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르신들은 보통 숫자가 3개에서 5개 정도면 적합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거의 젊은 사람들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숫자를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2, 5, 4, 8, 7.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요령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이걸 하면 오 이렇게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말하는데 2, 5, 4. 자, 거꾸로 말해보세요. 힘드시죠? 뭐냐면 이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건 쉬워요. 2, 5, 4요. 근데 뒤로 가면은 4, 5, 2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신비의 숫자 7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건 7개 정도만 외울 수 있는데 여기 역으로 외우게 하는 거는 5개 정도도 일반인은 힘듭니다. 그럼 수급자분은 뭐예요? 3자리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책에서 말하는 이런 활동보다도 변형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숫자를 앞으로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했지만 재료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잠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면서 내 기억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수급자분들도 같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요거는 재료비도 안 들어가는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앞으로와 순차적과 역순차적 2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숫자를 읽어드리고 따라하세요. 내가 숫자를 읽어드리고 거꾸로 말해보세요. 2, 5, 4 그러면 4, 5, 2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요거를 반복하시는 것만으로 인지기능 좋으신 분들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3분류만 해당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인지기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활동은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특정 글자 찾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실게요.
글자 칸에서 감을 찾으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인지 훈련을 위해서 사실 이런 종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종이 활동을. 그리고 뭐 이런 종이로 책을 만들어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구태 이런 종이 활동을 난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치시면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안에 인지활동형 이북이라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북이 있습니다. 그 이북을 들어가시면 이런 활동북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유료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이 그런 곳에 가면 자료집을 출력해서 얼마든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감을 찾으세요. 이 감을 찾으려면요 되게 집중해야 돼요. 비슷한 글자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단점이 좀 종이가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즘에는 그렇게 자꾸 문화가 그렇게 갑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 자극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변형하는 활동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형을 하면 뭐냐면 신문 기사를 읽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각자 수급자분들마다 좋아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흥이 많아요. 그럼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뭐 공부를 좋아해요. 그럼 책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신문을 좋아해요. 그럼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어요. 신문 기사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치료했었냐면 그분이 좋아하는 신문 기사가 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는 겁니다. 농사다. 그럼 농사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특정 글자를 표시하는 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은 노래로 하면 되죠. 노래로 하면서 특정 가사가 나올 때 박수를 치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그 문맹의 비율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문맹의 비율을 조사하지 않느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문맹 비율이 높았지만 97년 이후에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0.5%, 0.3% 전 인구의 그 인구만큼만 문맹이고 그래서 그 뒤로는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문맹률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즉 최근의 어르신들은 글을 보통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팁을 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노래다. 그럼 노래의 가사를 뽑아와서 체크할 수도 있고 또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특정 글자에서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이분이 좋아하는 게 뉴스다. 아니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 농업이다. 그럼 농업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갖고 와갖고 그 안에서 글자 찾기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죠. 이분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신문을 찾아서 글자를 갖고 와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어려우면은 조금 주변의 도움을 얻으셔서 그렇게 출력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3분이면 충분히 출력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글자에서 감을 찾으세요. 글자에서 뭐 곰을 찾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문기사를 갖고 오고 신문기사에서 이게 신문기사를 갖고 오면 또 좋은 게 뭐냐면 한글 파일에서 어르신이 볼 수 있는 글씨 크기까지 늘리는 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글자를 찾아도 이분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의 글 안에서 글자를 찾으면 훨씬 더 수급자분의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책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 아니면 노래 가사 이런 거에서 갖고 와 주시면 수급자분의 조금 더 활발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카드짝 맞추기입니다. 카드짝 맞추기가 되게 뭐냐면요.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카드가요. 이거를 그냥 우리 트럼프 카드라고 하나요? 그런 뭐 카드로 하셔도 되고 화투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총 16장을 제시했지만 16장을 하셔도 되고
더 하셔도 되고 덜 하셔도 돼요. 화토가 총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48장인가요? 있죠. 그러면은 화투를 이렇게 쭉 놓는 거예요. 뭐 저는 10장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걸 열어봤는데 특정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것도 열어보는 거예요. 특정 숫자끼리 맞으면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특정 숫자끼리 맞지 않으면 어르신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특정 숫자끼리 맞지 않으면은 다시 덮어놓습니다. 그럼 어르신도 2개를 뒤집어 보고 저도 2개를 뒤집어 보고 그래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서로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기억력이나 인지자극이 되게 훌륭한 집중력 또는 기억력에 되게 훌륭한 자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뒤집었는데 여기서 뭐 화투로 얘기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4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번에 저는 다른 걸 뒤집고 여기서 1이 나왔으면 아까 1이 이거였으니까 얘와 얘를 뒤집어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화투를 총 16장 이거는 꼭 기준치가 아닙니다. 이분의 기능이 좋다. 그럼 8장으로 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안 좋으면 8장. 기능이 좋다. 그러면 뭐 40장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화투를 알면은 이걸로 해도 되죠. 근데 화투를 몰라요. 그러면은 화투를 모르는 거대로 숫자로 해도 돼요. 그냥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쪽 다시 그릴까요? 1, 2, 3, 4, 5, 죄송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카드를 만들어 놓고 카드를 뒤집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투를 여기서 하라고 저희가 이제 제언한 건 뭐냐면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화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화투를 모른다. 화투의 숫자 카드도 모른다. 그럴 땐 이렇게 숫자 카드를 만드셔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림 카드 똑같은 거. 그림 카드를 이게 되게 제가 요새 보면 느끼는 건데 아동을 위한 이런 카드 같은 거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르신을 위한 카드 같은 거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아동 카드 중에서 뭐 깨구리 그림 2개, 뭐 기린 2개, 돼지 2개, 코끼리 2개 뭐 이렇게 해서 놓고 요걸 놓고 뒤집어서 어르신하고 같은 동물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분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인지 자극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가져가면 나중에 한 4장을 가져갔어요. 2장씩. 2장씩 가져가면 총 4장이 나오면은 결국에 찾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순서도 다 기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찾기도 되게 쉬워지고 하는 거라서 수급자분들한테 반드시 화투로 할 필요 없고 화투로 해도 되고 숫자 카드로 해도 되고 나 숫자 카드 만들기 귀찮아. 그럴 때는 주변에 그냥 뭐 마트에 가셔서 그냥 싼 거 아이들 그림 카드 똑같은 거 2개씩 또는 뭐 변형하면 3개씩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가도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카드의 수를 늘려도 되고 그림이 복잡한 거 해도 되고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카드의 수준을 낮춰도 되고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자존감이죠. 너무 어려우면요 수급자분들은 자존감이 너무 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다. 여기서 성취 수준이 여기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정도 난이도에서 성취하는 거 바로 밑에서 성공을 하는 경험을 자꾸 가져가서 좋은 감정을 갖고 그래야지 이분도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게 좋고 20회 이상 하는 게 좋고 주 4회 이상 그리고 시간은 사실 90분에서 길게 120분까지 하는 게 좋고 집단 11명에서 20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해줬듯이 이걸 보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